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말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지역 시민단체까지 김영석 관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김 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단상에 올라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영석 관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단 말입니까?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정부에 김영석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가운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임이나 또는 파면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 직접 가서 끌어내려야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제인 김영석 관장의 거취에 말을 아끼면서도 김 관장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적인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석 관장이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에서도 사퇴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내와 독립기념관에서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천안 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김 관장이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은 기념사 발언의 일부만 발췌해 보도됐다고 해명한 뒤 사퇴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서천군이 다음 달부터 서천 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보유 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환급률 역시 10%에서 15%로 올라 최대 1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상향은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고 지류형은 월 70만 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산시는 지난달 극한 호우 피해를 본 마을 안길과 배수로 등 121곳 복구에 나섰습니다. 시는 다음 달까지 5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침수 유실된 마을 안길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농경지 진입로를 복구하는 한편 사고 위험 지역 안전시설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산에는 지난달 578mm의 폭우가 쏟아져 2명이 숨지고 1,500여 건의 시설이 파손돼 55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청양군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내년 말까지 충청권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 내 관광지 입장료 최대 50%를 할인해 줍니다. 이에 따라 청양 지역 관광지 입장 시 만 원 이상 휴게소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어린이 백제 체험관, 목재 문화자연사 체험관, 고은식물원은 50%, 알프스 마을은 20%의 할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산군 추부면 처녀세대에 오늘 2028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2028년까지 3년 동안 132억 원이 투입돼 18km의 도시가스 배관이 새로 구축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76.7%로 충남도는 2028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 공급률을 80%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 의회 제명안이 대전시 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시민사회는 대전 시민을 모욕한 처사라며 송 의원은 물론 대전시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분노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 의원에 대한 제명안 심의가 꼭 1년 만에 다시 이뤄졌습니다. 징계안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4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찬성 13표, 제명안은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찬성 13명, 반대 5명, 무효 2명으로 징계 제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9월에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제명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찬성은 7표였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도 비공개 표결 전 본회의장을 찾아 대전 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사과한다는 짧은 말만 전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이후 지금까지 송 의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대전 시민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며 송 의원뿐 아니라 성범죄자를 옹호한 시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의회가 아닙니다. 당장 전원 사퇴하십시오.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전시 의회는 시의원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송 의원은 사건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의원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이번 표결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성범죄에 대해 시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대가가 정치적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 의원이 몸담았던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성명에서 이번 부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시를 비롯해 각 기관별로 2025 을지연습이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드론과 GPS, 사이버 공격 등 신무기 대비 실전 훈련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민 민방위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 미국 프리미엄 슈즈 브랜드 등이 업무 협약을 맺고 대전의 대표 관광 캐릭터인 꿈씨 패밀리를 활용해 스니커즈를 제작합니다. 시는 사업 총괄 조정과 행정 지원을, 대전관광공사는 캐릭터 라이선스 제공과 홍보 마케팅을 맡고 민간 기업이 제품 기획과 디자인, 생산, 유통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꿈씨 스니커즈는 올해 말 특별 한정판으로 출시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스포츠 톡톡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올 시즌 개막 후 선발 15연승을 이어갔고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을 기록하며 한 경기에서 KBO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주 3위 롯데와 맞대결에서 첫 경기 선발로 나선 코디 폰세. 7이닝 동안 단 3개의 안타만 허용하고 9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에이스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6회 초 한태양을 삼진으로 잡아 23경기 만에 200탈삼진. KBO 역대 최소 경기 200탈삼진 기록을 경신했고 결국 2대0으로 승리하며 KBO 리그 최초로 개막 후 선발 1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We have a great team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every single one of them. From playing the field to Che catching and calling great games to all of our managers and coaches. 이날 승리로 김경문 감독도 KBO 역대 3번째로 통산 1000승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는 주중 3연전 3위 롯데에게 수입을 거두고 두 팀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이적 후 NC와 첫 맞대결을 펼친 손아섭은 친정팀을 상대로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창원으로 향한 한화는 지난 금요일 문현빈의 4안타 4타점 맹활약의 첫 경기를 가져갔지만 이후 2경기 연속 패하며 주말 3연전을 루징 시리즈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적 후 처음으로 친정팀과 만난 손아섭이 일요일 NC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7회 초 김영규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려내며 시즌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마수거리포로 남은 시즌 손아섭의 활약에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하나는 이번 주 상승세의 두산과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주말에는 SSG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즈는 광주에게 0대2로 경기를 내주며 3위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25라운드 수원FC에게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2위를 탈환했던 대전은 일요일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0대2로 패했습니다. 승점 42점에 머물며 김천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추락한 대전은 오는 24일 안양과 맞대결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톡톡이었습니다. 세종시가 1,05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세종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으로 726억 원이 반영됐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72억 원도 담겼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친환경 철도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7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발행으로 확보한 700억 원 전액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에 투입됩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23년 녹색 채권을 최초 발행해 호남 고속철도 1단계 등에 3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500억 원의 사업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 공동연구진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펠로타 단백질을 발견해 특성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펠로타 단백질이 세포의 신호 전달과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엠토르를 조절해 수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쁜 꼬마 선충으로 실험한 결과 펠로타가 활성화하면 세포의 항상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대전 도심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 중에 불이 나 인근 상가로 번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와 이륜전동차, 드론 등에도 배터리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열폭주 등 배터리 화재도 크게 늘어 새로운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가게 안에서 치솟은 시커먼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습니다. 대전 도심의 한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오토바이에 불이 났습니다. 60대 점주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불은 페인트 가게 등 인근 상가 4곳으로 번져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시작된 전기 오토바이는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려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동차뿐만 아니라 휴대용 보조 배터리 등 생활 전반에 널리 쓰입니다. 충격을 받거나 노후되면 순식간에 수백 도까지 온도가 치솟아 폭발적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으로 진화에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달 서산에서는 화물차에 적재된 드론 배터리에서 불이 나 인근 비닐하우스까지 태우는 등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는 670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00건이 넘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70%를 차지하고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화재도 3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과충전이나 단락 등의 안전성 시험을 통과해야만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와 분리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바이크가 큰 화재에 큰 그런 부시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랑 거의 분리해서 충전했으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이륜 전동차나 드론 등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만큼 주행이나 보관 과정에서 충격에 취약한 기기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기 오토바이나 드론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외부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든요.
또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장시간 충전을 피하는 등 사용자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충남도가 청양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김돈곤 청양군수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의 모호한 입장은 지역의 미래를 지키지도 주민의 불안을 덜어주지도 못한다며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앞서 청양군수는 신임 환경부 장관이 댐 건설 재검토 의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환경부의 조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천안에서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천안시 신부동의 한 공터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무리지어 폭행하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10대 여학생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 중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